안녕하십니까. 맘편한 의원 원장 김동욱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은 또 어떠실지 참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너무 가식적인가? 어쨌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전에는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단하는데 상당히 좀 예민하게 신경을 썼는데 왜 요즘에는 이전에 비해서 그 중요성이 줄어들었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정신과 진료를 하고 또 진단을 한다는 게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외래 진료 중에 부부가 찾아오셨는데요. 부인이 본인이 외도를 했다, 외로워서 그랬다. 그래서 남편분 얘기가 부인이 외도를 한 건 사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인이 이제 모든 게 남편이 자기한테 신경을 안 써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남편분은 상당히 얼굴이 어두워져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얘기가 다 끝나고 나서 부인이 나가고 나서 남편분 얘기를 들었더니 남편 입장에서는 부인이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급격하게 성격도 변하면서 공격적이 되고 또 이전에 생각할 수 없던 일들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남편도 좀 많이 당혹스러워 하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부인과 두 분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일상적인 부부간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부인이 이렇게 조증 증상이 오셔가지고 성격적인 변화가 오고 또 행동의 변화가 오고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행동적인 면에 있어서 또 치료를 받고 나서 많이 호전된 부분들을 통해서 추후에는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임상 현장에서 딱 부러지게 이거라고 저거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진단을 내린다는 것도 참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제 조현병인지 조울증인지 저번에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가이드는 있지만 사실 임상적인 상황에서는 구별하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는 조울증인지 조현병인지 그래서 조현병 중에서도 어떤 타입인지 아니면 조현병 증상의 얼마의 비율과 조울증 증상이 얼마의 비율이 섞여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진단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전부 다 치료 방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가장 효과적인 약, 좋은 약이라고 생각됐던 약 중에 하나가 할로페리돌이라는 약인데요. 이 약은 사실은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도 좋고 또 오늘날까지도 많이 쓰이는 약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약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오래 약을 먹다 보면 입이 돌아간다든지 계속 입술을 실룩이게 된다든지 TD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만발성 운동장애라고 하는데 부작용들이 오래 먹을수록 증가한다는 보고들이 있어갖고 실질적으로 비교적 흔하게 보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할로페리도라는 약을 쓸 때는 장기간 부작용이 있으니까 최소한 꼭 필요한 환자한테만 쓰자는 것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료 지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조현병 진단이 내려지는 환자분들한테 이 약을 쓰려고 했고 그래서 가급적 엄격하게 그 진단 기준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기분 조절을 위해서 약을 쓰게 되는데 또 그 약 자체가 가진 부작용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가 바르톨과 리튬이라는 약인데요. 여러 가지 성분명이나 이름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발프로이드 엑시드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약은 간독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을 쓰게 될 때 가급적 주기적으로 간 수치를 체크하게 되고요. 또 리튬이라는 약제는 용도에 따라서 그 부작용이 다르게 됩니다. 손떨림이라든지 진전이라든지 또 아니면 발한이나 오한 같은 것들이 그 용량이 높아지는 거에 따라서 부작용이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또 그쪽으로 또 구별하려고 했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양자를 구별해서 최소한의 부작용으로 약을 쓰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 틀이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약자가 이제는 정형 약물이라고 해서 예전에 할로페리돌이나 클로로프로마진 계열 약에서 리스페리돈이라는 약이 나오게 되면서 그 이후에 올란자핀, 아빌리파이 아리피프라졸이라고 하는 아빌리파이 그리고 그 이외에 젤독스나 여러 가지 약물들이 시대적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면서 이 약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기존의 할로페리돌이나 다른 약들은 도파민만 건드렸는데 이 약들은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같이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들을 장기간 복용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TD와 같은 어떤 지속적인 운동장애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었고 또 인지 기능도 개선이 되었고 그리고 이 할로페리돌이라는 약의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몸이 뻣뻣해지는 거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작용도 획기적으로 개선된 약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기간 사용했을 때 부작용이 비교적 없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제들이 나오게 되면서 항정신병 약물을 굳이
조현병에만 국한시켜서 치료를 해야 하냐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후에 여러 가지 임상에 실제적으로 적용된 과정들을 통해서 조울증에도 효과적이라는 보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항정신병 약물이라고 쳐있는 약물들을 약전이나 이제 약과 관련된 자료들을 쳐보시면 1번이 조현병이라고 되어 있지만 2번이 조울증이나 또 우울증과 관련된 경우도 쓸 수 있다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이 약에 대한 어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패턴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요. 상당히 오랜 전부터 이런 부분들은 논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정신병 약물은 대부분 습관성에 있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기간 복용하더라도 부작용들이 이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개선된 어떤 그런 부분들의 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과들을 통해서 조울증이냐 조현병이냐 명확하게 구별하기보다는 증상을 빨리 가라앉히는 쪽으로 약을 쓰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요즘에 대부분 병원에서 조울증이 있다고 했을 때 기분 안정제와 항정신병 약물과 그리고 안정제들을 같이 투여하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에 증상을 조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울증의 증상의 그 재발이라든지 재발을 막는 유지치료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조절하면서 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치료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좀 달라졌다는 것들에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치료 과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증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아니면 이전에 조울증으로 진단을 받으셨다가 갑자기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 사고를 느끼는 분도 있으셔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시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처음에 조증 증상을 가족들이 보셨을 때 많이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만 해도 집에서 장을 잘 보고 살림을 잘 하던 주부가 어느 순간 갑자기 카드를 긁고 백화점 가서 몇천만 원짜리 옷을 사고 가방을 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또 출근을 잘 하던 남편이 갑자기 어느 순간 수천만 원의 물건을 산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도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행동 조절이 되지 않을 때는 특히 자살사고나 자타의 위험이 있을 때는 입원 치료가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원 때문에 고민하셔서 이제 오시게 된 경우를 들어보면 가장 먼저 고민하신 것들이 과연 좋아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다른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병원 치료 자체가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게 아닌지, 또 한편으로는 억지로 입원시켰을 때 퇴원 후에 가족들을 원망할지 않을지 어떤 여러 가지 불안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더라도 결국에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입원 치료일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진정한 치료는 입원 치료가 끝난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에 경험하시는 분들이 한번 치료되고 나면 조울증이라는 것, 또 조증이나 심각한 우울증이 다시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신경계통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회로 자체가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게 되면 다시 증상이 재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알려진 방법 중에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은 약물 치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꾸준히 약물 치료를 하는 것들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전과는 달리 입원 병력이 있을 경우에는 조울증일 경우에도 주사제를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전과는 점점 더 다르게 치료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셨더라도 치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부감을 좀 줄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원을 치료하고 난 이후에라도 꾸준히 치료하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학교를 갔었는데 그때도 이제 의사들에 따라서 뭐 3, 4년간 꾸준히 치료를 했는데 약물 유지할지 말지,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3, 4년 정도 치료하고 나서 좋아지면 약을 끊는 쪽으로 권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불안해서 안 된다, 무조건 계속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의사의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의견이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최소한 3, 4년 이상은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사들이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약을 끊지 마시고요. 주치의사님과 상의하셔가지고 치료 기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약물 치료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약을 잘 먹는다 하더라도 가족적인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업무로 인해서, 특히나 저희가 볼 때 제일 안 좋은 게 밤낮이 바뀌는 직업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민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잔다든지 꾸준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상식선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들이 증상 치료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조울증 치료뿐만 아니라 기분 안정제와 여러 가지 약물들을 투여하게 되는데 우울증 치료에서도 많은 패턴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울증이라고 하면 항우울제만 써야 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 같은 우울증이라도 조울증과 관련된 우울증이라고 생각해서 기분 안정제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소량의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경우에 어떤 분들은 이제 검색을 해보시고 약 이름을 보고 내가 조현병 환자냐, 나는 조울증이다, 나는 우울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치료가 많이 바뀌어서요. 어떤 약제든지 사용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하냐 심하지 않냐는 항정신병약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아니라 그 약물이 가지고 있는 용량이 적으냐 많으냐가 오히려 더 정확한 증상에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환자분들이나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처방을 하게 되면 약물에 대해서 내역을 다 검색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들을 보고 내가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정확하게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서 쓰신 의도나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내가 왜 조현병 약을 먹어야 하느냐 보다는 이 약이 나에게 어떤 부분 도움이 되는지 같이 상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조울증 치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조울증 쪽은 치료하면 할수록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단도 어려워지고 또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재발을 막기 위해서 꾸준히 치료해야 하는 부분들도 어려운 부분이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속적으로 치료를 했을 때 기능이 회복되고 특히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돕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치료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울증이나 이쪽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치료를 통해서 그 기능이 회복되고 그걸 통해서 만족한 부분이 더 많아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아니지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 주시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사실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약을 먹고 또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같이 말씀드리고 좀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할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시간들을 마련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